나는 집에서 미용사를 맡고 있다. 몇 달 전 나는 아빠에게 조르고 졸라 수염을 길러보자고 했다. 아빠는 씻을 때마다 답답하다며 수염을 모두 밀어버리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마다 제발 한 번만 이라고 외치며 수염을 사수했다. 오늘은 그 수염을 그루밍 해주는 날이다. 가장 먼저 면도 크림을 듬뿍 발라 주변 수염을 정리해 주었다. 멋진 의자, 멋진 분위기는 아니지만 내추럴 그 자체인 홈 바버샵이다. 저 우리 아버지 지금 바버샵에 왔습니다. 밥을? 바버샵. 요즘 바버샵이라고 해서 남자들 수염 있지. 지금 언니가 하는 것처럼 수염 밀고 머리 좀 깎아주고 하는 거를 해주는 데를 바버샵이라 한다 요즘에. 안 베게 조심해라. 그래. 야, 입 있잖아. 여기까지 입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쪽까지 나와. 뭐가 이거 아니야. 봐봐 지금 웃기잖아. 징그럽잖아. 너무 많잖아. 가득하잖아. 원래 어디가? 대부분 이렇게 입가루 해서 여기만 있는 거 아니냐? 딸들의 참견이 가득한 바버샵이다. 남동생한테도 수염을 길어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사람마다 모량이 다르고 모질이 다른 것처럼 수염도 마찬가지다. 우리 집 사람들은 모두 수염 기르는 것을 불편해했다. 머리카락이 입 주변에 붙어 있는 느낌일까? 남동생은 간지러움과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기르는 것을 그만두었고 그 시간을 버텨준 것이 아빠였다. 반백살이 지난 인생 처음으로 수염을 기른 아빠다. 나도 수염 손질은 처음이다. 머리와 눈썹까지 손질을 끝내니 아빠는 다른 사람 같았다. 예전에 부모님을 메이크오버 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다. 우리에겐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한껏 꾸민 아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이날의 외출을 마지막으로 아빠는 다시 면도기를 들었고 수염은 사라졌지만 사진은 남았다. 자격증은 없지만 아빠와 남동생의 머리카락을 잘라준 지 10년이 넘었다. 내가 바리깡을 잡게 된 이유는 미용실에 다녀온 아빠의 머리를 유심히 본 날이었다. 아빠는 미용실에 가면 매번 깍두기 머리를 하고 왔다.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야 미용비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빠의 헤어스타일은 20년째 늘 똑같았다. 그날따라 내가 더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7,0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위를 들었다. 미용실에 가려는 아빠를 붙잡아서 화장실 욕조 모서리에 앉혔다. 처음은 누구나 미숙하다. 아빠는 보자기를 둘러맨 채 꽤 오랜 시간을 버텨야 했다. 첫 미용이 끝나고 가족들의 반응은 좋았다. 손님인 아빠도 만족스러워했다. 엄마는 소질이 있는 것 같다며 남동생 머리도 잘라보라고 했다. 남동생은 마침 방학이고 학교를 가지 않으니 망해도 괜찮다며 쉽게 머리카락을 내어주었다. 그게 내 홈 이발관 경력의 시작이었다. 남동생 군대 갈 때 빡빡이 머리도 집에서 직접 밀어주었다. 이등병의 편지를 다 함께 부르며 예쁘게 깎아주겠다고 말했다. 맨들맨들하게 잘 깎였다. 동생은 해병대로 향했다. 처음엔 삐뚤빼뚤하고 어딘가 부족하게 보였지만 그렇게 머리를 자르다 보니 10년이 지났다. 240번이 넘는 이발 경력이 생겼다. 이제 아빠와 남동생 머리를 자르고 가끔 다운펌을 해주는 것은 쉬운 일처럼 느껴진다. 진짜 미용실에서 자르는 것과 아주 같지는 않지만 모두들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있다. 나는 긴 머리카락을 가졌다. 엄마에게 나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침마다 머리를 묶어주던 일이라고 말한다. 동생은 그냥 묶어줘도 유치원에 잘만 가는데 나는 겉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혼자 여기가 이상하다며 다시 묶어달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빠져나오면 엉엉 울어서 유치원 보내는 아침이 전쟁 같았다.
지친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미용실에 도착했고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졌다. 매일 울던 나도, 엄마도 모두 나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에 가지 않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게 머리카락이다. 그렇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나는 이제 혼자 머리를 묶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여전히 머리카락이 삐져나오는 것이 거슬렸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머리띠였다. 머리띠를 하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양갈래도 하고 머리도 닦고 길게 풀어놓고 있는데 나는 한 가닥으로 질끈 묶고 머리띠를 꼭 해야 했다. 가끔 친구들이 장난으로 머리띠를 빼앗으면 엉엉 울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모자였다. 캡모자를 뒤로 쓰면 챙 때문에 시야 가릴 일도 없고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매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사진에도 머리띠와 모자는 필수였다. 중학생이 되었다. 중학교에서는 모자를 쓰고 다닐 수 없었다. 모자 없는 긴 머리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름방학에 나는 갑자기 동네 미용실로 향했다.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다. 이번에는 내 의지였다. 항상 동네 미용실에서만 자르던 나는 유행을 선도하는 중2답게 나름 심사숙고해서 시내의 유명한 미용실로 가봤다. 마침 그 당시에는 샤기컷이 유행이었다. 무려 일본에서 샤기컷을 배워온 디자이너 선생님이었다. 가장 잘 잘라주는 사람에게 자르고 싶었다. 대가는 커트비 2만 원이었다. 중학생에게 엄청난 비용이었다. 그래서 자주 갈 수 없었다. 한번 유학파 커트의 맛을 본 나는 다시 동네 미용실로 갈 수 없었다. 미용실에 가지 않으면 머리카락은 절로 자라나는 법. 눈만 높아진 나는 미용실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냅뒀다. 머리카락은 자랐다. 길고 길어졌다. 하나로 묶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이 지났다. 대학생이 되었다. 머리를 무작정 막 길었더니 어딘가 이상했다. 가끔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해야 했다. 머리카락 길이만큼 기장 추가 비용이 들었고 뿌리 염색도 자주 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머리카락은 거친 빗자루가 되었다. 뻣뻣한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엉킨 머리를 푸느라 땀이 났다. 처음으로 단발에 도전했다. 빗자루 같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단발은 머리를 감고 말리는데 편했지만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얼굴에 휘날렸다. 더운 여름이면 땀이 난 얼굴에 달라붙었다. 겨우 묶인 머리카락을 집어 아래로 묶으니 얼굴이 찐빵처럼 보였다. 인고의 시간을 거쳐 다시 머리를 길었다. 집에 있을 때는 긴 머리를 돌돌 말아 정수리 위로 올렸다. 일명 똥머리다. 여기에 헤어밴드를 더하면 머리카락 한 올 나오지 않는 완벽한 스타일이 된다. 그런데 똥머리를 하면 두피가 위로 당겨진다. 모근들이 지속적으로 힘을 받으면 결국 약해진다. 옆머리가 점점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가벼워졌다. 게다가 잦은 뿌리 염색의 반복으로 빗자루가 된 머리카락. 행복주택에서의 폭염. 머리를 감고 말리는 스트레스가 더해졌다. 더운 여름에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면 엉킨 머리카락과 드라이기 바람이 만나 다시 땀범벅이 되었다. 그렇게 한 계절을 사투하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가위를 집어들었다. 진짜 확 잘라버릴까? 하지만 머리를 자르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6개월이 넘는 시간을 고민했다. 전부 밀어버리고 밖에 나갈 때 가발을 쓸까? 가발을 알아봤다. 생각보다 비싸고 머리를 묶으면 가발 티가 났다. 무겁고 긴 지푸라기 같은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내고 싶다는 욕망은 코로나 덕분에 이루게 되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사람과의 만남도 잦아졌을 때 나는 미용실로 향했다. 젊은 여자 디자이너 선생님은 정말 자를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셨다. 눈을 질끈 감았다. 싹둑.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다. 이렇게나 가볍고 시원할 수가.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가발 생각은 우주 저편으로 사라졌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편함과 가벼움이 모든 걱정을 이겨버렸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다운펌을 하지 않으면 앞머리와 뒷머리가 바보처럼 뻗쳤다. 예쁜 머리를 위해서는 많은 약품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짧으니 조금만 길어도 금방 티가 났다. 금세 지저분하고 덥수룩해졌다. 미용실에 가야 하는 횟수는 내가 아빠와 남동생 머리를 잘라주는 것만큼 빨리 찾아왔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내 머리카락을 내가 자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 문득 머리카락이 주는 믿음이 떠올랐다. 기다리면 자란다. 내가 아빠와 남동생 머리를 잘못 잘랐을 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짧을수록 금방 자라니까 실패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일이었다. 마침 긴 연휴 기간이었다. 나는 바리깡을 들었다. 그렇게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보았다. 처음엔 어려웠는데 가족 이발사 10년의 짬바가 여기서 빛을 발했다. 완성된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 길이가 점점 짧아졌다. 되도록 다운펌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깔끔한 길이를 알게 된 것이다. 짧을수록 편함은 배가 되었다. 매일 머리를 감고 말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두피에 나는 땀과 열도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짧으니 그만큼 조금만 자라도 티가 많이 났다. 이렇게 짧은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잘라야 한다. 잘려진 머리카락은 정말 조금이지만 깔끔함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다. 가끔 귀찮거나 너무 더운 여름에는 더 시원하게 밀어버린다. 그럼 2주에 한 번 자를 수 있다. 만약 이 길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야 한다면 시간과 돈이 굉장히 쓸 것이다. 짧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단점은 확실히 겨울에는 춥다. 머리카락도 털이기 때문에 보온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머리를 좀 더 길거나 꼭 비닐을 착용한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놀라시는 분을 만난다. 그럴 때는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들어간 뒤 재빨리 훌렁 벗어버린다. 머리카락이 길고 짧은 것은 개인의 기호인 것 같다.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만족한다면 된다. 누구에겐 머리를 자주 자르는 것이 귀찮을 수 있다. 누구에겐 머리를 말리고 손질하는 것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 하지만 누구에겐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으면 불쾌한 사람이 있고 누구에겐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옷 스타일도 취향도 모두 같다. 달라진 건 머리 길이뿐이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에게 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나 또한 언젠가 머리를 길게 될 날도 있을 수 있다. 또 자를 수도 있다. 빨간색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노란색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검은색 머리가 될 수도 있다. 미래는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지금 나는 너무 편하다. 동생은 머리가 길다. 언젠가 자기도 자를 수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매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서로 네 거라고 탓하기 바빴고 그래서 자주 싸웠다. 그건 동생이 집을 나가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며 말한다. 네 거야. 빨리 주워. 동생은 이삭 줍는 여인처럼 테이프로 머리카락을 줍는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힐링.